태슈아 공포라디오 비만 탈출 캠프 3편. 애슐리의 불길한 말을 떠올리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무거운 덩어리를 내려놓는다고? 나는 무디고 녹슨 칼과 함께 애슐리의 사탕같이 달콤한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 목소리로 우리에게 칼을 쥐어주고 우리를 공격할 갯대를 풀기 전에 알아서 살덩어리를 자르라고 하는 건 아닐까? 피와 비명이 난무하는 상상에도 불구하고 내일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함은 나를 둘러싼 이 피곤함을 물리치기엔 역부족이었다. 몇 시간에 걸쳐 오락가락한 상태로 밤을 보냈다. 가끔은 꼬르륵대는 배를 부여잡고 깬다거나 물과 관련된 악몽을 꾸다가 깨어난다거나 아니면 그냥 고통스러워서 깨기도 했다. 모든 부위가 아팠다. 억압받은 기분과 엄청난 고생, 그리고 고통. 내 머리는 먹구름빛 마냥 뿌옇게 어지러움으로 가려졌고 점점 더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했다. 반쯤 잠이 든 상태로 내 생각이 엄마에게까지 미쳤다. 엄마는 여기 캠프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정말 알고 있었을까? 살을 빼리라는 기대에 내 안전 따위는 개나 져버린 거야? 어떤 엄마라도 본인의 딸이 차라리 뚱뚱하고 말지 굶거나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에 부닥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여자는 내가 딸인지 직접적으로만 질문을 받아야지만 내가 당신 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나는 어떤 수식어도 생략한 그저 내 털리일 뿐이었다. 거의 웃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혹은 울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도 모르겠다. 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가정에서 왔을까? 우리는 캠프 생활 밖에 대한 대화는 거의 나누지 못했다. 가족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로. 하지만 제정신이 박힌 부모라면 자기 딸을 이런 곳에 보내지는 않겠지. 내 엄마와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그렇게 많진 않으리라 생각했다. 첫날 밤 여기서 본 여자애들은 거의 50-60명 정도? 방안이 흑백으로 변하더니 드리워진 커튼과 문 아래로 조금씩 스미는 햇빛이 보였다. 벌써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레이스는 눈물부터 흘렸다. 애슐리가 남기고 간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너무 겁났다. 마치 우리가 우리 눈물에 빠져 허우적대듯 우울해하고 있을 때 숙소문이 급하게 벌컥 열리더니 애슐리가 활발한 그 모습 그대로 방에 들어왔다. 좋은 아침, 아기 돼지들. 그녀는 두 팔을 위로 뻗고 심호흡을 하며 노래를 부르듯 인사를 건넸다. 우리 귀여운 아가씨들이 방 어지럽히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네.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요. 냄새는 나중에 또 어떻게 할 거니까. 일단 오늘은 또 오늘의 계획이 있어. 애슐리는 양손을 비비더니 신나는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침대 사이를 돌아다니며 예리한 눈빛으로 우리를 해부하듯 주시함에 따라 긴장감을 잔뜩 머금은 침대 스프링 소리와 수갑 소리가 들렸다. 우리 돼지들 배고파요? 그녀는 우리 모두를 하나하나 훑어본 뒤 물었다. 우리는 긴장감에 침묵을 지켰다.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음식물 쓰레기와 샐러드를 엎어버린 사건 이후로 우리는 애슐리로부터 어떤 음식도 바라지 않았다. 적어도 제대로 된 음식 말이다. 아가씨들, 내가 질문했잖아. 애슐리는 다시 허리에 손을 올리더니 짹짹거렸다. 난 대답이 듣고 싶다고. 한 번 더 물어볼게. 배고픈 사람? 애매한 신음과 웅얼거림만으로 만족스러운 대답이 되었는지 애슐리가 숙소 밖을 향해 손을 흔들자 타라가 덮개가 덮인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여기 타라가 오늘 있을 활동에 대비해 여러분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어. 누구 먼저 먹을래?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자 애슐리는 이네즈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 우리에서 제일 뚱뚱한 돼지잖아. 미칠 듯이 먹고 싶지.
응? 알았어. 타라, 여기 이내지 먼저 줘요. 조심해요. 이내지가 당신 손까지 먹을 수도 있으니까. 둘은 키득거리더니 이내지 침대 옆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들이 어떤 새로운 고문을 준비했는지 깨닫는 동안 우리 중 누구도 숨조차 쉬지 않았던 것 같다. 뚜껑이 열리고 이내지의 두 눈이 동그래졌다. 쟁반 중앙에 놓인 그릇에는 아직 김이 무럭무럭 나는 오트밀이 반쯤 들어있었다. 어때요, 이내지? 좀 먹고 싶어? 애슐리는 이내지의 애간장을 태우려는 듯 숟가락을 입 앞까지 가져가며 물었다. 이내지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자 턱이 떨렸다. 가열된 허기로 인해 두 눈이 반짝였고 눈동자는 숟가락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애슐리는 기쁜 듯 웃으며 이내지에게 한 숟가락을 먹였다. 일주일 넘게 버티다 마침내 겨우 먹은 한 숟가락의 음식으로 인해 그녀의 동그란 볼을 타고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모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입술을 핥고 깨물며 공기를 타고 전해지는 오트밀의 냄새를 조금이라도 맡으려 몸을 세웠다. 좋아, 우리 작은 돼지 새끼, 더 가기 전에 선택해야 해. 역시나 이거지. 현실이라 믿기엔 너무나도 달콤하다 했어. 하지만 애슐리의 다음 말이 듣고 싶어 몸이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혼자서 이 그릇 통째로 다 먹을 수 있어. 수저마다 마지막 한 입까지. 아니면 가득 떠서 한 입만 더 먹고 다음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어. 한순간 방이 조용해졌다. 이내지는 입을 딱 벌리더니 우리를 돌아보았다. 그녀 마음속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는 모두 그녀가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우리의 텅 빈 위가 꼬르륵 소리를 내며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항의의 소리를 대신했다. 넘길게요. 이내지는 조용히 말하더니 고개를 떨궜다. 세상에 얘들아, 이 얼마나 아름답니? 내 말은 진짜 대박. 이건 정말 엄청난 자제력이야. 난 그냥 와, 진짜 감동했어. 애슐리와 타라는 서로 동의하듯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내지에게 한 입 더 먹인 뒤 오트밀을 바라보며 턱 밑으로 얇게 침을 흘리고 있는 다이애나에게 다가갔다. 다이애나가 입을 크게 벌리고 한 입 받아먹자 그들은 그녀에게도 선택권을 주었다. 계속 먹을 것인가, 넘길 것인가. 다이애나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더! 그녀는 간절히 애원했다. 더 주세요. 정말이니? 애슐리가 물었다. 다른 돼지 친구들이랑 나눠 먹기 싫어? 다이애나가 애슐리의 질문을 제대로 듣기나 했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속박된 몸으로 몸서리를 치며 숟가락을 잡으려 고군분투했다. 우리 모두 허기로 인한 엄청난 분노로 인해 다이애나를 향해서 대도 않는 소리를 질렀다. 다이애나는 마치 고개를 저으면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계속 머리를 흔들며 더 달라고,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다이애나가 한 입씩 더 먹을수록 내 분노도 더 깊어져 갔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보통 오트밀일 뿐인데 내가 생전 좋아한 적이 없는 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점점 비어갈수록 내 생명선이 흐릿해지는 기분이었다. 그 당시에는 다이애나가 아주 미웠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의 일부는 차라리 고맙게 느껴졌다. 다이애나 덕분에 내가 나머지 소녀들과 음식을 나눌 만큼 의지가 강한지 시험해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자, 다이애나 아가씨. 오트밀이 다 사라지자 애슐리가 말했다. 실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네요. 이네즈, 너무 뚱뚱해서 차마 사람의 형상이라 말할 수도 없는 친구도 음식을 나눴는데 너는 그저 욕심을 똘똘 뭉친 돼지 새끼구나? 아니야? 다이애나는 고개를 돌리더니 눈을 깔았다. 그래도 괜찮아. 이게 도움이 됐으니까.
우리 다른 돼지들도 네가 얼마나 역겹고 이기적인지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처먹을 때 모습이 얼마나 웃긴지도 알게 됐으니까. 징그럽지? 응? 안 그래 얘들아? 타라에게 쟁반을 치우라는 손짓을 해보인 애슐리는 그릇이 나가자 방 가운데에 섰다. 자, 그럼 그건 그거고 오늘의 활동을 해볼까? 어제 했던 그대로 애슐리는 돼지 행진을 만들기 위해 우리 수갑을 풀어주었다. 우리의 따가운 눈총에서 구해주기 위함인지 다이애나는 줄맨 뒤로 가게 되었다. 하지만 뒤로 살짝 돌아보자 내 분노는 더 커져만 갔다. 애슐리가 그런 나를 보더니 누구도 그런 못난 얼굴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뭐라 말했다. 다시 한번 도망갈 생각을 해봤지만 시도한다 한들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허기지고 피곤하고 가로에 찌들어 있는 데다 짤막한 생각 아니면 정신도 제대로 붙들기 힘들고 게다가 애슐리가 계속 꼬집어대는 말 그대로 뚱뚱한데 탈출이란 없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왜냐하면 다들 그저 닥치고 한 줄로 얌전하게 쇼나와 다른 카운슬러가 기다리고 있는 숲 경계선으로 향했으니까. 아가씨들, 그들 앞에 서자 애슐리가 말했다. 우리 액티비티 코디네이터 중 한 명인 캐럴린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할 재미난 일들을 많이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인사해. 여기저기에서 투덜대는 듯 웅얼대는 듯 인사소리가 들렸고 그에 맞춰 캐럴린은 웃으며 양손을 흔들었다. 자, 캐럴린, 우리 돼지들에게 오늘 뭘 할지 알려줄래요? 물론이죠. 그 전에 오늘 아침 식사는 어땠어요? 별로였어요. 이느지가 그 착한 마음으로 나눠줬어요. 그런데 다이애나가 나머지를 다 먹어치우는 바람에 나머지 친구들은 한 입도 못 먹었죠. 별로 좋지 않은데요. 캐롤린은 동조하듯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배우겠죠? 우리는 일제히 다이애나를 쳐다보았다.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녀는 절박한 듯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를 굶기고 있잖아요. 너무 배고파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다이애나는 울기 시작하더니 온몸을 떨었다. 아, 우리 친구. 쉬. 애슐리가 다이애나의 어깨에 팔을 두르더니 꼭 안았다. 괜찮아. 넌 의지가 약하고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고쳐줄 거야. 당연하지. 캐럴린이 말했다. 그리고 오늘 활동 또한 그 마음가짐을 목표로 삼고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무거운 덩어리를 내려놓는 방법이야. 재미있게 들리지 않아? 다이애나, 여기 나와서 이것 좀 입어줄래? 다른 친구들이 오늘 뭘 할지 미리 보여주게. 다이애나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지만 막대로 충격을 가하자 벌쩍 놀라 앞으로 뛰어나왔다. 캐럴린과 쇼나가 그의 양팔을 잡고 앞으로 끌었다. 자, 얘들아, 오늘은 밧줄을 사용할 거야. 캐럴린이 밧줄을 다이애나의 허리에 감더니 말했다. 그리고 각자 한 면씩 이렇게 몸에 둘러붙고 남은 부분을 다른 친구들과 연결해서 일렬로 만들 거야. 자, 너 이름이 뭐야? 얜 네털리. 애슐리가 날 대신해 말했다. 좋아, 네털리. 여기 와봐. 그렇지. 그녀는 벨트를 채우듯 내 몸에 줄을 감더니 불편할 정도로 옥죄인 뒤 나를 다이애나에게 묶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모두 줄줄이 비엔나처럼 엮이게 되었다. 좋아. 이걸 우리의 사슬 찬 죄수로 하자. 여기에 물건을 달 거야. 쇼나? 내가 미쳐보지 못했던 상자가 보였다. 쇼나가 상자를 들더니 뚜껑을 열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여주었다. 작은 검은 박스와 거기에 달린 끈? 발찌야. 그녀는 상자를 흔들며 말했다. 위치 추적 발찌랍니다. 캐럴린이 쇼나의 말을 정정하더니 하나를 집어 다이애나의 발목에 채우며 말했다. 여러분, 모두 이걸 하나씩 차게 될 거야.
방수 제품이고 벗으려면 우리에게 바로 신호가 올 거야. 내 우리의 엉큼한 대지는 없겠지? 캐럴린이 우리에게 발찌를 채우는 동안 애슐리가 말했다. 자, 그리고 다이애나만을 위한 물건이 하나 더 있어. 캐럴린은 중량 밴드를 꺼내며 말했다. 하나당 4.5kg이야. 너처럼 진짜 돼지같이 먹으면 곧 붙을 살의 무게를 의미해. 무겁지 않아? 아휴, 뚱뚱하게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안 그러니? 다이애나는 훌쩍이며 무거운 두 손을 내렸다. 자, 그럼 이게 무슨 활동인지 알고 싶은 사람? 저요. 애슐리가 환호하며 말했다. 좋아요. 아주 간단한 활동이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녀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뜸을 들였다. 달리기야. 다 같이 묶여 있으면 달리기가 힘들겠지? 누군가는 지치게 마련이고 그럼 다들 속도가 느려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살덩어리는 두고 가면 돼. 그냥 끈을 풀고 가면 계속 움직일 수 있어. 그 살덩어리를 두고 가기 싫다면 우리가 조그마한 격려를 해줄게. 그리고 남겨진 살덩이 소녀들은 상담사들이 데리러 갈 거야. 숲속 곳곳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남겨졌다 한들 그리 오래 혼자 남겨지진 않을 테니까. 쇼나가 말했다. 끝까지 달리는 한 명은 끝나고 목욕지게에 오트밀 한 그릇을 보상받을 거야. 너무 좋겠지 않니? 캐럴린이 가슴팍에 팔을 접으며 기쁜 듯 말했다.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주의해.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돼지는 벌을 받을 테니까. 좋아. 얘들아 준비됐니? 달려. 우리 중 누구도 달리지 못했다. 우리에게 힘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 같이 한데 묶여있는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불편했기에 우리는 숲을 향해 오리처럼 뒤뚱대며 파워워킹을 하듯 걸어갔다. 헉헉 씩씩대는 소리가 나기까진 얼마 걸리지 않았다. 도망갈 궁리를 해보고 싶어도 숨이 차서 많이 나오지 않았다. 다리 근육이 결리고 뭉쳐 속도를 늦추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멈출 순 없었다. 내 기를 타고 뜨겁게 달아오르는 피를 무시해야 했다. 발자국을 힘겹게 만드는 어지러움을 이겨내야 했다.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주는 두통을 무시해야 했다. 내 주변에서 굼뜨게 움직이는 아이들이 내 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느껴졌지만 계속 움직여야 했다. 다이애나가 처지기 시작하자 끝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 두고 가지 마. 다이애나는 숨이 찬 상황에서도 계속 속삭였지만 이미 로프가 너무 팽팽한 데다 한 발자국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었다. 추가된 무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 모건이 마침내 다이애나의 줄을 풀기로 했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다이애나를 두고 가는 것에 일종의 복수가 담겨 있다고 느꼈지만 길 중앙에 혼자 널브러져 약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는 모습을 보자 그저 측은한 마음만 들 뿐이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고 그 후 들려온 다이애나의 비명으로 마침내 상담사 중 하나가 그녀를 찾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은 그레이스였다. 얼굴을 받고 흐느끼는 그녀를 우리가 당겨 일으키려는 동안 길가에서 상담사가 눈에 익은 막대를 들고 나타났다. 우리를 향해 경고 섞인 손짓을 해댔기에 결국 그레이스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강해지고 싶었다. 애슐리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내 다리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걸어 그녀가 나에게 어떤 짓을 해도 버텼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휘청거리는 통에 이네즈를 붙잡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네즈는 본인 무게만으로도 벅찼는지 나를 떨쳐냈다. 제발 도와줘. 애처롭게 빌었다. 하지만 이네즈는 묶인 끈을 풀더니 남은 셋으로부터 나를 떨쳐냈다. 홀린 듯한 표정을 한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미안해. 나를 두고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난 멈추지 않아. 씩씩거리며 말했다. 난 안 멈춘다고.
하지만 몇 발자국도 채 가지 못해 나는 다시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아니지, 이 돼지 새끼야. 캐럴린이었다. 넌 이미 떨어져 나간 살덩어리야. 그 살덩어리들은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애슐리, 쇼나, 여기 하나 더 있어. 그들은 합심해 속옷만 남기고 내 옷을 벗겨내더니 발찌는 그대로 둔 채 우거진 숲으로 끌고 들어갔다. 나무 기둥에 얼마나 세게 묶었는지 움직이려 할 때마다 줄이 내 살을 파고 들어왔다. 내가 단단히 묶였음을 확인한 그들은 차례로 돌아가며 나에게 막대질을 했다. 살덩어리가 뒤처졌으니 오늘 밤은 숲에서 잔다. 애슐리는 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말했다. 여기서 그동안 네가 얼마나 호화로운 돼지 생활했는지 생각해보길 바래. 그 편안함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게 널 어떻게 오늘날의 돼지로 만들었는지 강해지는 법을 배워야 해. 이 운동이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애슐리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애정이 담긴 듯 내 턱을 한번 잡아주더니 일어섰다. 자, 그럼 다른 살덩어리들을 찾으러 가볼까요? 그들은 서로 팔짱을 끼더니 거의 전라 상태로 나무에 묶여있는 나를 숲 한복판에 두고 가버렸다.